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병원에서 이비인후과를 하고 있는 한상윤입니다. 저는 주로 이제 귀 질환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난청 환자의 청각 재활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또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목차를 정리했는데 소리를 어떻게 듣는지 그리고 청력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난청이 도대체 어떤 질환이고 난청의 원인이 어떤 것들이 있고 난청이 유발되는 문제들 그리고 난청의 치료와 청각 재활 방법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소리를 듣는다 그러면 공기를 통해서 이렇게 소리가 들어오게 되고요. 소리가 들어오면은 고막을 진동을 시키게 됩니다. 그럼 고막의 모양은 살짝 이렇게 가운데가 들어가 있는 구조여서 약 두세 배 정도 소리가 증폭이 되고 이소골이라고 하는 뼈를 통해서 약 한 1.3배 정도 또 소리가 증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소리가 안쪽으로 깊게 들어가게 되면서 고막과 이 안쪽의 달팽이관을 이소골과 닿고 있는 면적비가 약 한 17배 정도 돼 가지고 이제 증폭이 된 소리가 달팽이관을 진동시키게 되고 달팽이관을 통해서 소리가 전달이 되면 뇌에서 소리를 인식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영상으로 좀 준비를 해 봤어요. 그래서 보면은 소리가 이제 귓바퀴를 통해서 쭉 들어가게 되고요. 웨이도를 통해 들어간 소리가 고막을 이렇게 울리게 되면 이소골이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되고 달팽이관을 통해서 소리가 전달이 되게 됩니다. 달팽이관은 각각 위치별로 굉장히 다양한 음역대 그러니까 주파수를 커버하기 때문에 주파수별로 이렇게 모양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팽이관 안에 있는 이런 세포들이 움직이게 되면서 신경 자극이 발생하고 이 신경이 뇌로 들어가면서 소리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청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은 이제 이런 두 개의 문으로 되어 있는 방 안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일정한 소리가 전달이 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방이고요. 거기서 헤드폰을 끼거나 혹은 귀 안에다가 인서트 이어폰을 끼거나 혹은 이런 스피커를 이용을 해서 소리를 전달을 해서 잘 듣고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력도라는 것들을 그리게 되고 청력도를 통해서 환자의 청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평가하고 이를 평균을 내서 경도 난청인지 중등도 난청인지 등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만약 소리를 구분하는 것 자체에 대한 능력도 좀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제 단어를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 몇 퍼센트의 단어를 맞추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몇 퍼센트를 구분을 하는지를 어음 변별력이라고 해서 따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청력도에서 난청의 범주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를 좀 궁금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난청은 이제 0점이 제일 좋은 겁니다. 마이너스로 갈수록 좋은 거고 100이 넘어갈수록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난청의 정의는 25 데시벨이라고 저희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25 데시벨이 넘어가게 되면 난청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난청은 그 정도에 따라서 경도, 중등도, 중고도, 고도, 심도 이렇게 다양한 중등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난청의 재활을 하는 방법도 달라지게 됩니다. 난청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고령화 사회에 살고 있는데 40대에는 청력이 좋습니다. 이제 9에서 10 데시벨 정도 되는 거고요. 반면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청력은 점점 안 좋아져서 난청 환자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0대가 되면 평균적인 청력이 난청의 범주 안에 이미 들어서게 됩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발표했던 논문인데요. 보시면은 70대에는 평균적인 청력이 30에 걸쳐 있기 때문에 난청의 범주 안에 들어오게 되고 많은 환자분들에 있어서 정상인 환자들이 약 35% 정도밖에 안 될 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이 난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난청은 안 듣는 것, 못 듣는 것 이런 것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문제들을 유발을 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건 치매입니다. 그래서 중년의 환자들이 난청이 있으면은 치매가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약 8%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최근 란셋에서 발표를 했고요. 또 사회적 관계도 감소하게 됩니다. 사람들이랑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관계가 나빠지게 되고요. 우울감을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고도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관계가 감소하고 본인의 능력이 조금 많이 활용을 하지 못하시다 보니까 우울감이 좀 증가하게 되는데 난청이 있으신 분들에게서는 그런 우울감이 조금 더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고요. 다양한 연구들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분석 결과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우울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난청이랑 인과관계라고 말을 하긴 좀 그렇고 어느 정도 관련 있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난청이 있으면은 활동도 좀 적어지고 여러 가지 우울감이나 뭐 사회적 관계 같은 것들에 대한 문제가 또 생기다 보니 뭐 식사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특정 식품들이 난청의 예방에 도움을 준다라는 보고들도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어떤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신체적인 기능 저하나 영양 섭취 감소 또한 난청과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난청이 있으면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약으로 고칠 수 있는 난청이 있지만 대부분의 만성 난청들은 대부분 재활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보청기가 되고요. 보청기는 꼈다 뺐다 착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골도보청기라고 해서 뼈를 통해서 소리를 전달해 주는 보청기가 있고, 중위 임플란트라 그래서 이소골이라고 하는 곳에 부착하는 장비가 있고요. 인공와우라 그래서 달팽이관 안에다가 전극을 집어넣어서 이 달팽이관 자체를 자극하는 장비가 있고, 청성뇌관 이식이라고 해서 이제 뇌를 직접 자극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 중에 사실 청성뇌관 이식은 흔하게 하는 그런 재활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이 네 가지 방식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청각 재활은 이제 공기전도와 골전도, 이러한 두 가지 전도 방식을 통해서 재활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보청기입니다. 보청기는 소리가 먼저 들어와서 이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송화기라고 하는 구조가 있고요. 이를 또 증폭을 시켜서 이제 수화기를 통해서 소리를 내게 되고, 이제 고막을 통해 전달을 하면서 소리를 듣게 만들어 줍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마이크로폰이라고 하는 게 송화기고 리시버라고 하는 게 수화기입니다. 그래서 보청기 안에는 조그맣지만 다양한 장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다양한 장비들이 서로 이제 상충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기가 클수록 더 큰 증폭을 할 수 있고, 반대로 크기가 작을수록 외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훨씬 좋은데 증폭하는 기능이나 또 보청기를 끼면 생기는 문제들은 작으면 작을수록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보청기의 형태를 여러 가지 살펴보면 우리가 가장 큰 건 귀걸이형이 가장 크게 되고, 가장 작은 건 초소형 고막형이 가장 작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귀걸이형부터 이렇게 크기가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가장 작은 건 초소형 고막형이 되겠고요. 초소형 고막형은 보이지 않아서 외관적으로는 가장 좋은데, 문제는 작다 보니까 어느 정도 출력에 제한이 있고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반대로 귀걸이형은 너무 크다 보니까 보이는 게 싫다 이러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절충해서 또 최근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청기는 이런 오픈형 보청기인데요. 오픈형 보청기는 이 라인을 굉장히 투명하고 얇게 만들어서 밖에서 잘 보이지 않게 하면서 마이크로폰이라고 하는 장비와 리시버라고 하는 장비를 좀 이렇게 거리를 두게끔 만들어서 다양한 문제를 조금 일으키지 않게끔 디자인된 보청기입니다. 보청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으면 작을수록 출력이 작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보청기를 크기별로 이렇게 보면은 경도 난청일수록 작은 보청기 착용을 시도하게 되고, 난청의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큰 보청기를 착용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주제는 골도 보청기입니다. 이제 골도 보청기는 아까 말씀드린 뼈로 전달되는 소리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청력을 재활을 하는 방식이 되겠는데요. 골도 보청기의 전제 조건은 뼈를 통해서 듣는 소리가 잘 들어가서 이게 뇌에서 인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력을 볼 때 골도 청력이라는 게 있고 기도 청력이라는 게 있는데요. 기도 청력은 아까 말씀드렸던 고막을 통해서 이제 뼈를 통해서 달팽이관으로 전달이 되는, 이소골을 통해 전달이 되는 그러한 구조를 말하는 거고, 골도 청력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달팽이관이나 신경이 잘 살아 있으면 아무리 고막이 안 좋고 이소골이 안 좋아도 들을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막과 듣는 뼈라고 말씀드리는 이소골을 거치지 않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재활을 해보게 됩니다. 보청기가 착용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귀에서 이제 뭐 물이 나오거나 보청기를 끼면 너무 아프거나 보청기를 끼기에는 너무 이제 구멍이 너무 크거나 한 분들이 좀 있을 수 있고, 보청기를 착용하는 분들 중에서 이제 중이염을 앓았거나 중이염 수술을 하신 분들, 혹은 태어날 때부터 전도성 난청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은 골도 보청기를 착용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깨끗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 골도 보청기는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골도라는 게 뼈를 통해서 전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뼈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게 되는데 반대편 귀까지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 귀가 잘 안 들린다라고 하면은, 좌측 귀가 안 들린다고 하면은 좌측에 골도 보청기를 달아주면 좌측에 들어간 소리가 우측으로 전달이 돼서
우측 귀에서 좌측의 소리를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귀의 난청이 이제 완전히 소리를 듣지 못하는 환자들에게서 왼쪽 귀의 소리를 꼭 들어야 되는 환경이 있을 때, 그럴 때 골도보청기를 착용을 하시게 되면 소리를 감별하거나 듣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이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골도보청기는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직접 구동 방식이 있고 피부 구동 방식이 있습니다. 직접 구동 방식은 기계가 떨리는 것들을 뼈를 진동을 시켜서 듣게 만들어 주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피부 구동 방식은 피부를 한번 거쳐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구동 방식은 우리가 경피형, 그러니까는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이제 피하에 굉장히 진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들을 심어서 하는 그러한 능동형 피하 이식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전자기식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 앞전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앞전형이라는 방식이 최근에 나온 방식이어서 굉장히 고주파의 음을 잘 전달을 할 수 있고 비교적 좀 부피가 작게 이렇게 이식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피부 구동 방식은 피부를 진동을 시키게 되면은 그러한 피부 진동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뼈를 진동을 시켜서 듣게 만들어주는 방식인데, 수동형 피하 이식형은 이제 다양한 능동형 피하 이식형과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좀 적게 하는 추세가 됐고요.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비수술적으로 이제 저희가 아이들이 아직 어리거나 혹은 수술 전에 한번 이게 진짜 잘 들릴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비수술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래서 골도보청기의 장점은 뭐냐면, 다른 수술들은 수술 후 결과가 예측이 안 될 수 있는데 골도보청기는 미리 착용을 해봄으로써 이게 진짜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수술을 진행을 해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소리가 들어가게 되고, 소리가 들어가는 건 뼈를 통해서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되고 달팽이관으로 전달이 돼서 뇌로 결국은 소리가 전달이 되게 되는 과정인데, 요즘에는 직접적으로 나사를 이렇게 박지 않고 피하에, 그러니까 뼈 바로 위에 이식을 기계를 해서 이 기계가 떨림으로써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서 제가 동영상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 형태의 골도보청기를 다 보여주는 영상인데요. 직접 박는 형태고 요거는 이제 안에 있는 게 떨리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들어오면 이쪽에서 전자신호를 바꾸게 되고, 전자신호를 다시 안에 있는 기계의 전자신호를 바꾸게 되면 이 기계가 떨립니다. 이 기계가 이렇게 막 떨리고, 반대로 여기는 소리를 바로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죠. 여기서는 이제 전자기계가 다시 진동으로 바꿔서 소리를 만들어서 전달을 하게 되면 달팽이관에서 신경을 통해서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뇌를 통해서 이게 소리를 듣고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골도보청기를 착용을 하면은 우리가 실제로 들을 수 있는 청력이 얼만큼 가깝게 들을 수 있느냐, 이제 수술 전과 수술 후에 저희가 청력도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그냥 보시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들을 수 있는 청력이 40데시벨이다. 그러니까는 간단히 말하면 청력이 100점 만점 중에 60점 정도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내가 듣고 있는 청력은 80데시벨, 즉 20점밖에 못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만큼의 갭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갭이 생기는 이유는 이제 중이염이 있거나 혹은 고막이 망가졌거나 이런 것들 치료하기 위해서 중이염 수술을 받았거나 등의 이유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현재 듣고 있는 청력보다 내 들을 수 있는 청력이 훨씬 좋기 때문에 골도보청기를 이렇게 이식을 해주게 되면 조금 더 잘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도 청력에 가깝게 붙게 됩니다. 세 번째는 중이 임플란트입니다. 중이 임플란트는 이제 소리를 조금 더 깔끔하게 듣고 싶고 고음형 때 난청이 있고 자꾸 보청기를 귀에 끼는데 불편감이 있을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보험 적용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청기를 꼈는데도 제대로 좀 들리지 않는 것 같다, 이러한 청각 제어를 잘 안 된다, 뭔가 소리가 좀 지저분하게 들린다, 이런 분들에게서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청기는 아무래도 귓구멍을 막게 되고 귓구멍 영향을 받게 되니까 이러한 신호들을 전기로 변환을 시킨 다음에 이쪽에서 바로 이소골을 통해서 이소골을 진동을 시켜주게 됩니다. 이소골을 진동을 시켜서 소리를 만들어주면은 비교적 깨끗한 소리가 이제 달팽이관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수술이다 보니까 이제 보청기를 착용을 하기 어려운 분들에게서 저희가 좀 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간단하게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전기 신호를 바꿔서 안에 있는 기계로 전달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기계들이 안에 있는 듣는 뼈 이소골을 막 진동을 시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소리가 되는 거죠. 진동이 소리가 되는 거라서 달팽이관을 자극을 하게 되고, 달팽이관이 이렇게 신경을 통해서 소리를 듣게 만들어 줍니다.
중임플란트의 장점은 뭐냐? 어쨌든 잡음이 좀 적게 들어간다는 거랑요. 그다음에 고주파수 이득이 조금 좋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아까 귓구멍을 막으면 답답한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삽입 손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귓구멍을 막으면 귓구멍을 통해서 들어오는 소리가 좀 없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웨이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귓구멍을 웨이도에서 증폭이 되는 음이 있거든요. 이 음에 대한 손실이 생기게 됩니다. 귓구멍을 막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피할 수 있고 폐쇄 효과가 없어지고 조금 더 자연스러운 음질로 전달이 되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인공와우입니다. 인공와우는 우리가 70데시벨이 넘어가는 매우 고도의 난청인 환자분들에게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소리 구분을 잘 못하는 환자분들에게서 적용을 하게 되는데 고도 난청에서도 보청기를 통해서 재활을 잘해서 어음 변별력이 충분하다. 그러니까 내가 말소리를 구분하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 뭐 사자, 아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딱 구분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잘하게 되면은 보청기를 통해서 재활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보청기는 아무래도 음이 자연스럽고 저희가 듣고 있는 소리를 듣게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인공화호는 이제 디지털로 변환된 음을 듣게 되고 음의 개수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잘 듣게 되려면 훈련도 좀 필요하고 또 자연스러운 소리로 좀 들리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도나 심도 난청이 있으면서 말소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인공화호를 시행을 하게 되면 말을 들을 수 있고 말을 배울 수 있고 사회관계에 있어서 많은 개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치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우울감 이런 부분에서도 인공화호를 시술을 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근거들이 많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공화호의 구조는 저희가 소리가 들어가면 소리를 전극으로 변환시켜주는 이러한 장치가 있고 가운데 자석이 있어서 안에 있는 자석과 딱 붙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바깥의 기계를 이렇게 귀에다 걸치고 끼우게 되고 소리를 듣게 되면 안쪽에서 전기 자극이 전달이 돼서 전극을 타고 이렇게 들어가서 달팽이관의 각 부위를 자극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서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외장 장치가 있고 이러한 것들이 달팽이관 안에 있는 전기 자극을 전달을 해서 달팽이관이 이렇게 자극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극을 하게 되면은 세포가 와우 세포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와우 세포들이 제대로 기능을 못할 때는 전극을 넣어서 이 전극이 이렇게 일을 하게 해주면은 소리를 기계로부터 받아서 전기 신호를 받아서 달팽이관으로 전달을 하게 되고 신경을 통해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신경을 자극함으로써. 그래서 인공화호를 하게 되면은 못 들으시는 분들도 듣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제. 인공화호 수술을 하면은 그러면 난청이 얼만큼 개선되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조금 궁금할 수 있어요. 보시면은 90에서 100데시벨 가까이 되는 청력이 없는 환자분들 말소리 구분을 못 하세요. 간단히 말하면 청력이 0점입니다. 저희가 100점 만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청력이 0점입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은 한 40에서 50데시벨, 즉 한 50에서 60점 정도의 청력이 확보가 되면서 말소리 구분하는 게 약 96% 정도. 그러니까 100개 중에 96개 단어를 구분을 하실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도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이분은 좀 이제 말소리를 원래 잘 구분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반대쪽 귀가 어느 정도 또 기능을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보이는 것이고 이러한 수술 결과는 이제 얼만큼 못 들었는지 또 그 전에 보청기를 끼셨는지 또 귀 안에 혹시라도 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또 신경이 잘 살아있지 않은지에 따라서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린 것들을 요약을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난청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겪게 될 문제입니다. 70대가 넘어가면은 나는 난청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0대가 되면은 난청이 약 한 70% 정도 차지를 하게 된다. 이러한 난청은 단순히 안 들리는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사회생활에 장애를 남기고 또 치매를 유발할 수도 있고 우울증이나 다양한 문제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신체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영양과의 연관관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난청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급성으로 생기면 약을 좀 써볼 수 있지만 만성으로 진행된 난청은 약으로 치료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각 보조기기를 통해 재활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듯이 너무나도 다양한 형태의 보청기나 이식형 기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청력에 맞게 난청의 정도와 유형에 맞게 적절하게 재활을 하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난청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막을 수 있고 본인의 삶의 질이 좀 좋게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자료들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좀 받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보청기를 끼면 더 시끄럽게 들려서 며칠 쓰다 포기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청기가 맞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적응 기간이 필요한 건가요? 보청기를 끼면
쪼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잡음이 좀 같이 크게 증폭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왕왕거린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쪼끔 보청기가 귀에서 꽉 맞지 않게 되면 "삐 소리가 나서 좀 시끄럽다." 또 이제 본인이 듣던 소리보다 좀 커지니까 "너무 불편하다." 이러한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청기는 낀다고 안경처럼 바로 잘 보이는 느낌을 받는 그런 장치가 아니고 본인의 귀의 청력에 맞게 정확하게 피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용어를 피팅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보청기를 꼈을 때 모든 음역대를 다 증폭을 하게 되면은 제가 잘 듣고 있는 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남자 목소리는 잘 듣고 여자 목소리는 못 들어요, 이런 분들이 좀 계시는데, 모든 음을 다 증폭을 하게 되면은 쓸데없는 소리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리들이 증폭되는 정도를 주파수별로 정확하게 좀 맞춰주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포기하시기보다는 보청기를 계속해서 피팅을 하고, 이 보청기를 구입한 회사를 찾아가 가지고 본인의 귀가 편할 때까지 좀 괴롭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가까운 데서 보청기 하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해서 보청기를 본인의 귀에 맞게끔 피팅을 하고 증폭도 서서히 해서 본인이 적응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보청기를 계속 끼다 보면은 본인도 훈련이 돼서 주변에 있는 잡음들이 좀 안 들리게 돼요. 그러한 것들을 고려를 좀 하셔서 보청기를 계속해서 좀 착용하시도록 노력을 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좀 적응을 하시게 되실 거고, 그에 따른 많은 이득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로제맘23님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는 퇴행성 질환인 산필리포 증후군 하나로 내년 4월에 인공아웃 수술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65에서 70데시벨이 현재 나오고 있고, 심할 때는 95에서 100데시벨이 나오고도 있다. 비급여로 수술을 해야 되는데 편측만 해야 되는지 한 번에 양의를 수술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다. 65데시벨의 경우에도 수술할 때 한 번에 같이 하는 게 좋을지,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청력의 변화가 어떻게 여태까지 진행이 되어 왔고 어떤 청력 검사를 했는지에 따라서 조금 고민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나이가 나와 있지는 않은데 아마 선천성 난청이기 때문에 나이가 굉장히 어릴 것을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면, 인공와우를 했을 때 약 한 40데시벨 이상의, 혹은 뭐 40에서 50데시벨 정도의 청력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청력보다는 조금 더 이득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는 제일 중요한 건 말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을 배우기 위해서는 소리가 정확하게 들어가게끔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측이냐 양측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될 수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비용적인 부담이 어느 정도 해소를 하실 수 있는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면 양측을 좀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물론 담당하시는 주치의 선생님이랑 좀 상의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 이유는 아무래도 양의로 들었을 때, 양쪽 귀로 들었을 때 소음이 주변에 많을 때, 또 이럴 때 조금 더 소리를 잘 들을 수가 있고요.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경로들이 있는데, 그 경로 중에서 신경들이 오랫동안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기능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조기에 재활을 시켜주면은 조금 더 그 신경 경로들, 청각을 들을 수 있는 경로들이 조금 더 견고해지기 때문에, 말소리를 듣게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나중에 양쪽 귀로 듣는데도 좀 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권고를 드리고 싶지만, 만약에 청력이 70데시벨로 계속 나오게 되면은 급여 기준에 해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재정 상황이나 주치의님이랑 여태까지 청력도를 보면서 시기를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70데시벨이라는 커트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개별 상황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측은 반드시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74세 남성이신데 2년 전에 한측이 안 들려서 가셨고, 물이 찼다고 물을 몇 번이나 뺐는데도 차도가 없으셔서 스테로이드를 받고 좀 좋아하셨는데 시일이 지나면 또 재발하고,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여러 번 먹었는데 부작용도 생기고 해서 이제 안 먹으려고 한다. 청력이 계속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비염이 있어서 코막힘 때문에 물을 코로 들이마시는 행위를 많이 했는데 이것과도 연관이 있을까,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코로 마신다, 요거는 이제 코세척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코가 안 좋으면은 코를 씻어주는 코세척을 하게 되는데, 웬만하면은 귀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코의 건강이 좀 좋아지니까 귀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난청이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권고드릴 사항은 영상 검사를 좀 권고를 해볼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반복적으로 재발한다 그러면 가능성 있는 질환은 몇 가지가 있는데, 메니에르라고 하는 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 귀 안에 청신경 소종이라고 하는
신경에 종양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종양은 사실은 양성 종양인데 위치가 하필이면 뇌랑 가깝고 또 신경 안에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많이 크거나 하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먼저 감별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닌 것으로 이제 확정이 된다 그러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왜냐면은 이제 물을 몇 번이나 빼셨다고 하니까 중이염이 반복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귀 상태를 보고 청력도를 보고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전제는 물을 빼고 난 다음에 스테로이드를 쓰고 좋아하셨다고 하니까 감각신경성 난청 간단히 말하면 들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악화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메니에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그런 다양한 치료들을 좀 시행을 해보시고 또 스테로이드를 계속 먹으면은 이제 문제가 많아지거든요. 당뇨도 생길 수 있고 얼굴도 이렇게 문페이스라 했는데 달처럼 둥그레질 수도 있고 피부 여드름도 생길 수 있고 속쓰림도 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계속 쓰는 건 좀 무리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귀 안에다가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기도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로 좀 치료를 진행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급성기의 청력은 회복이 될 수 있는데 약으로 만성기가 되고 나면 청각 재활밖에 하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있으니까 한번 진료를 또 받아보시는 거를 권고드립니다. 네. 이쪼리님입니다. 이어폰을 쓰면 오른쪽 귀에서 맑은 진물 같은 게 발생을 하는데 심지어 헤드폰을 쓸 때도 오른쪽 귀에만 진물이 나오는데 진단이 필요한 걸까요? 기기를 쓰지 않으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보청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랑도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귀 안에다가 뭔가를 넣게 되면은 자극이 되고 이렇게 습진처럼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웨이도염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맑은 진물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오래 지속되다 보면 그 안에 곰팡이가 피거나 아니면은 뭐 농처럼 이렇게 누런 물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한 거를 안 껴주는 게 좀 좋긴 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골도 이어폰, 그러니까 뼈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이어폰 같은 것들이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헤드폰을 쓸 때도 이게 좀 눌리거나 자극이 되면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기보다는 뭐 골도형 이어폰이나 아니면 다른 기기를 좀 사용하는 것을 권해야 될 것 같고 반복적으로 진물이 나오는 문제는 이제 웨이도염뿐만 아니라 중이염이 있을 때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고막에 구멍이 나 있는 환자들은 습기에 굉장히 취약해서 좀 귀가 습해진다 이러면 귀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막 상태를 한번 보시고 정확한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마음 편한 하루님인데 저는 귀에서 삐 소리가 나는 이명이 심해져서 보청기 착용이 불편합니다. 난청이 있으면서 이명도 있는 경우에 치료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이명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인데 이명은 많은 부분에서 난청이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명 환자가 난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명 환자들에게서 난청이 있는 경우에 보청기를 좀 오히려 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청기를 착용을 하게 되면 난청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 중 하나인데요. 청력도를 보고 결정을 해야겠지만 제 생각에는 난청 재활을 하면서 이명도 같이 치료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고 보청기 착용이 불편하다면 조금 더 맞는 보청기나 아니면 다양한 이식형 청각기기 등을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명 치료에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주된 이제 주제가 난청이다 보니까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난청에 대한 재활을 하면서 이명 치료를 좀 시도해 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건 이제 백색 소음을 이제 이명보다 작게 계속해서 들어주는 것들이 제일 도움이 되는 걸로 좀 되어 있고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나 유튜브에도 다양한 음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본인 이명 소리보다 좀 작게 들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질문 보면은 난청을 진단받고 나이가 들면서 진행을 조금씩 할 텐데 난청 정도와 어음 분별력은 비례해서 떨어지는지 그렇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난청은 어음 분별력과 난청의 정도가 좀 비례해서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 안에 신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달팽이 간 이후에는 신경을 통해 전달이 되게 되는데 그 신경 안에 종양이 생기거나 하면은 어음 분별력이 확 떨어지는 난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인에 따라서 난청의 정도와 어음 분별력이 꼭 비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확인을 받아보고 좌우귀가 또 비대칭이다 그러면 좀 자세한 검사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이 80대 아버지가 보청이나 인공와우를 해도 주변 소음이 심한 곳에서는 여전히 말이 잘 안 들린다고 하십니다. 이런 한계를 보완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선은 가장 먼저 좀 해봐야 되는 건 피팅인데요. 난청의 상태와 청력도의 모양에 따라서 굳이 증폭을 하지 않아도 되는 청력은 증폭을 안 하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인공와우를 한 경우에는 매핑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소리를 조금 더 잘 듣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계속
이제 시도를 하면서 재활을 지속을 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이제 오래 낄수록 이게 적응이 잘 됩니다. 그래서 보청이나 인공화 오신 분들이 약간 이제 시선을 조금 염려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안경은 이제 끼면은 뭔가 좀 지적인 이미지 약간 이런 게 좀 있는데 보청이는 끼면은 사회적으로 약자로 좀 보일 수도 있고 또 뭔가 좀 어딘가 아픈 걸로 보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걱정을 하셔서 많이 안 끼시고 중요하게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경우에만 좀 끼시는 경우가 많은데 오래 낄수록 좀 도움이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70대가 넘어가신 분들은 많은 분들에 있어서 난청을 가지고 계시고 사실은 보청기를 통해 재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인식이 조금 많이 바뀌고 청각 재활 기기들을 조금 더 잘 착용하는 시대로 바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좀 끼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말이 잘 안 들린다라고 판단을 하실 때 오히려 보청이나 인공와우를 더 끼셔서 그런 곳에서 이제 계속해서 지내다 보면은 훈련이 되거든요. 훈련을 해보다 보면은 더 잘 듣게 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해주신 분들께 찾아가서 정확하게 좀 맞춰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네. 다음 질문이 정직한 세상님인데요. 교수님 양쪽 귀가 다 안 좋은데 보청기를 한쪽만 껴도 괜찮을까요? 비용이 부담돼서 한쪽만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양쪽으로 소리를 듣게 되면은 좀 얻을 수 있는 이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소리가 이쪽에서 들리는 것들은 머리가 이제 소리를 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를 들어 오른쪽에만 보청기를 꼈다 그러면은 이제 이쪽에 있는 소리를 증폭을 시켜줄 수는 있지만 머리가 가려버리기 때문에 약간 증폭이 덜 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고 양쪽으로 들으면은 뇌에서 인식하는 소리의 크기가 조금 더 크게 들리는 것으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당연히 양측이 좋은데 아무래도 보청기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한 층만 고려를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청력을 가지고 좀 보고 어느 쪽에 낄지 결정을 하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청력도의 모양과 또 말소리를 구분하는 상태에 따라서 방향을 결정하는 게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또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진료를 보시는 거를 권하고요. 한쪽이라도 당연히 끼시는 걸 권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문제들이 결국은 이제 말소리가 덜 들어가고 말소리를 잘 못 이해하고 이러한 부분들에게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쪽이라도 껴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분이 4주간 돌발성 난청 때문에 동네 이비인후과에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다가 소견서 받고 대학병원에 가서 청력 검사를 다시 했는데 2개의 주파수에서 경도 난청이 있지만 3개가 아니라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리를 듣는 건 많이 좋아했지만 변조음 마냥 겹쳐서 들리는 증상은 3주째 낫지 않는데 도대체 언제쯤 소리가 정상적으로 들릴까요? 돌발성 난청이라는 것은 사실 갑자기 청력을 떨어진 거를 다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지 않고 3개 주파수에서 3일 이내에 30데시벨 이상 연속적인 주파수에서 그러한 난청 청력도를 보일 때 우리가 급성 신경성 난청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 급성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좀 청력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제 급성 난청에 준해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치료를 하게 되면은 한 달 정도 있으면은 대부분 제 경험상으로는 돌아올 수 있는 청력의 많은 부분들이 좀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고 모자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귀에 주사를 맞는다든지 난청의 패턴과 재발 방식, 의심되는 원인에 따라서 다양한 약제를 좀 써보게 되는데 한 달이 넘어가고 3개월이 넘어가고도 이제 난청이 남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쭉 지속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재활이 필요한 부분들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변조음이라는 게 원래 본인이 듣던 청력보다는 약간 미약하게 난청이 남아있기 때문에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한 달, 그리고 길게는 3개월 정도에 걸쳐서 조금 더 돌아오게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조금 청력이 돌아온 부분이 모자라다 그러면 오래 갈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또 담당 선생님이랑 추가 치료 방침이나 이런 혹은 이제 3개월이 넘어가고 나서는 청각 재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의 정상 청력 이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4주가 넘었으니까는 아마 보조적인 약제 정도만 좀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49550님, 저는 68세인데 사람 말소리 중에서 특히 여자나 아이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TV 볼륨은 괜찮은데 대화만 유난히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 주파수만 안 들리는 난청도 치료가 가능한가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패턴이 노인성 난청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고음이 먼저 떨어지게 되고요. 고음이나 하면 여자나 아이 목소리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70대가 넘어가면 대부분
문제가 생기는 난청의 패턴은 딱 이런 패턴으로 좀 생기게 되고요. 당연히 이런 난청들도 재활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되돌리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뭐 난청의 진행을 조금 예방하는 약제들을 좀 써볼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정상 측량은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가 심하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보청기를 통해 재활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는 뭐 40데시벨이 넘어가는 경우에 좀 권하기는 하는데 이제 25데시벨이 넘으면은 권해야 된다는 게 조금 더 일반화된 권고 사항이고요. 상담을 받아보시고 검사도 해보시고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청력저하가 가족력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부모님이 난청이면 자녀도 조기에 청력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생활 습관 관리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청력저하가 가족력이랑 관련이 있는 경우도 있고 유전성 난청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난청인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이제 아직 정확하게 뭐 유전자가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들이 빨리 난청이 생기셨던 분들은 조금 빨리 난청이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난청이면은 조금 더 빨리 청력 검사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생활 습관 관리는 당연히 이제 귀에 안 좋은 것들, 과한 음악 감상이나 과한 소음 노출을 피하는 게 제일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일반적으로 건강에 안 좋은 것들, 뭐 술, 담배,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은 좀 이제 피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네. 여름 나기 중님, 네. 인공화호 수술을 하면 기존 청력은 아예 사라지나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인공화호 수술을 하게 되면은 기존 청력이 조금 남아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보존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기존 청력이 남아 있는 경우에 인공화호 수술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안에 있는 세포들이 손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기존 청력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얇은 그리고 조금 더 부드러운 그리고 조금 더 짧은 그 청력도에 따라서 그러한 인공화호 전극을 사용을 하게 되고 기존 청력을 최근에는 최대한 남겨서 보청기랑 같이 끼면은 조금 소리가 디지털로만 들어오는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존 청력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수술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청기를 통해서 재활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보청기를 또 같이 껴보는 것도 시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내 인생의 락 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어머니가 양쪽 귀 다 청력이 떨어졌는데 왼쪽은 거의 안 들리고 오른쪽은 보청기로 간신히 들립니다. 이런 경우 한쪽은 인공화호, 한쪽은 보청기를 병행할 수가 있나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는 네, 당연한 말씀인데 왼쪽은 거의 안 들리시면 당연히 인공화호를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은 보청기로 간신히 들린다 그러면 보청기를 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보청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크기나 형태별로 증폭할 수 있는 음이 이 양이 조금 다를 수 있고 보청기랑 연관된 다양한 문제들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미용적인 측면을 어머님이랑 좀 상의를 좀 해보시고 또 잘 안 들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서 적절한 보청기를 맞추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한쪽은 인공화호를 하신다 그러면 재활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공화호의 전제 조건은 그 뇌나 신경 경로들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뭐 종양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쪽 트랙, 그러니까 신경로가 좀 제대로 기능을 못하거나 그러한 경우에는 인공화호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소리를 못 들은 기간이나 또 원인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병행할 수 있습니다. 왕귀님이신 것 같아요. 네. 돌발성 난청 재발이 잦아서 MRI 촬영을 해보고 싶습니다. 뇌 MRI랑 두경부 MRI랑 다른가요? 조영제를 넣고 촬영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MRI는 이제 목적별로 두께와 프로토콜이 완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 안에 있는 종양을 감별하려면 그것에 맞춘 MRI를 촬영을 하셔야 되고요. 조영제를 넣고 찍을 수도 있고 안 넣고 찍을 수도 있는데 정확도는 당연히 조영제를 넣고 찍는 게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조영제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거나 아니면 조영제에 대한 뭐 좀 본인의 공포감이 좀 있다 이렇게 하시면은 안 넣고 찍어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조영제를 넣고 촬영을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력이 떨어지는 건 피할 수 없는 문제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단순히 난청, 안 들리는 게 아니고 우울감, 치매, 그다음에 사회적 관계 손실 등등 다양한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재활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청기나
이식형 청각기기, 골도 보청기, 뭐 중이 임플란트, 인공아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본인 청력에 따라서 상담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한번 상담을 해 보시는 거를 권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난청 환자들이 더 많이 늘고 있고 또 보청기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보청기나 이식형 청각기기에 대한 부분을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 또 이제 외관적인 부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상담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착용도 시험적으로 해 보시고 그리고 결정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